네, 자, 이어서 중국 얘기 좀 다뤄보겠습니다.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입니다. PB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이호스프입니다. 네, 오늘 이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, 그 전에 이제 10시 반에 중국 지표가 나왔는데요. 제조업 지표도 부진하고, 서비스업 지표도 부진하게 나왔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가 쉽게 회복이 안 되는구나. 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. 자, 그래서 기후변화를 과연 할 수 있는 역량은 있는 것인지, 잘하고 있는 것인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좀 자세한 내용들 전해주시죠. 네, 우선 이제 글로벌 기후 전환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탄소 중립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. 여기가 파생해서 ESG라든지 이런 용어들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. 결국은 이제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. 결국 이제 우리가 쓰던 기존의 화석 연료에서 친환경이죠. 이제 더 이상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쪽으로 에너지가 전환이 돼야 된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지만, 민간이나 정부 차원에서 또 투자를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렇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투자가 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시점으로 얘기를 하면요.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유럽 모두 합쳤을 때 지금 탄소 제로라는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출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까지 대략 한 5분의 1 정도 자금이 집행되었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목표가 100이라고 했을 때 현재 투자 수치는 20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. 목표치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, 탄소 중립,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좀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. 국가별로도 이 부분에 대한 차이는 조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. 미국이나 캐나다, 북미라고 묶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 나라들이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 대비했을 때는 지출이 좀 적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. 아직까지 투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. 유럽의 에너지 전환 지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탄소 배출 기여분에서 탄소 배출량 기여분의 한 3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. 사실상 유럽이 친환경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. 이게 중요한 거는 재미있는 사실은 이겁니다. 중국이 전 세계에서 기후금융과 관련된 지출이 51%로 가장 많다라는 겁니다. 쉽게 말해서 51%라는 뜻은요, 제가 앞에서 언급드렸던 미국, 캐나다, 북미, 그리고 유럽을 전체를 합쳐도 중국한테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. 2021년, 2022년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유럽과 중국이 쌍두마차로서 같이 이제 이 시장을 이끌어 갔다라고 하면 지금은 중국의 투자폭이 워낙 커져서 유럽이 이제 중국의 속도에 발을 맞추는 것도 좀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의외네요. 통상 이제 이 환경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중국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. 제가 찾아보니까 중국의 이 내이멍구 쪽에는 또 대규모 태양광도 건설하고 있다. 이런 내용도 좀 보면서 중국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지금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. 방금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사업, 이런 투자들을 하고 있잖아요. 2024년 내년부터는 해서요. 저탄소 탄소를 이제 적게 배출하면서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중국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수요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말인즉슨 화석연료 사용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. 결국에는 지금 수치상으로 봤을 때 2015년 기준으로 전체 발전에서 화석연료, 화력발전이 차지하던 비중이 80% 정도, 80%를 넘는 수준이었는데요. 2023년 올해부터는 화석연료, 화력발전의 비중이 70% 아래쪽으로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. 결국 이제 화력발전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친환경으로 대체가 되고 있다는 말이니까 그 부분에서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여기에 덧붙여서 얘기할 것은 이겁니다. 대체 왜 중국이 이런 클린테크라고 부르는 사업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.
앞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뭐 서비스 지수, 제조업 지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. 결국에 중국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 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다 잘 돼야겠죠.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부동산 투자로 중국의 경기가 최근까지도 이제 경기를 살리는 방향이었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부동산 규제가 강화가 됐었고요. 부동산 관련된 정책을 내놓는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실질적으로 뭐 이제 경기에 개선되는 효과들은 없었죠.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민간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안적인 투자가 필요했던 거고요. 그 대안적인 투자를 활용하기 위해서 높은 환경 규제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클린테크 부분을 이제 대안 투자로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결국 이제 그동안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갔던 뭐 대출이라든지 투자금 같은 것들이 결국 클린테크를 구축하는 제조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중국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도 클린테크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부지나 설비, 인프라 같은 것들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빠르게 투자 속도가 올라가고 있는 뭐 이런 양상들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중국도 계속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.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앞날이 어떨까 이런 쪽으로 좀 연결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미국의 대선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돼버리면은 또 그것도 좀 지연될 거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고요. 그리고 오늘 또 내용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CS 윈드에 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면서 호재들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우선 이제 중국 주도로 친환경인 전환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양상이잖아요. 친환경 전환이 가속화된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친환경이 빠르게 되느냐, 늦게 되느냐, 이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방향성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환 자체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결국에 또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이 속도를 올리고 있다라는 데 좀 포인트를 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중국은 이미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풍력 중에서도 국내 해상 풍력 업체들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지금 국내 해상 풍력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는 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고금리죠.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금리가 높다 보니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잖아요. 결국에 이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해소를 하려고 하면 결국에 이제 고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낮아져야 되는 거고요. 하지만 마찬가지죠. 이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점진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지금 주가 조정을 충분히 받은 신환경, 그중에서도 해상풍력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종목은 SK오션플랜트 그리고 CS윈드입니다. SK오션플랜트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다가 9월 중순 이후로는 급락해서 현재 행보하고 있는 구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. 최근에 이제 이 차트는요, 지금 CS윈드도 마찬가지입니다. CS윈드는 하락폭이 조금 더 빠르긴 했지만은, 어찌됐건 최근 한두 달 정도는 행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얼추 주식 기준으로 봤을 때 종목이 바닥권을 이제 형성하고 있다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오히려 조금 더 저가 기준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라서 유니슨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. 영국에서 이제 풍력 관련돼서 1조 5천억 원 정도 투자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풍력 관련주들, 해상풍력 관련주들, 그중에서 유니슨이 가장 좀 발빠르게 움직였었는데요. 결국에 제가 오늘 설명드린 SK오션플랜트, GS윈드, 마지막으로 유니슨까지도 관련된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심을 꾸준하게 가져볼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자 국내에서는 풍력적으로 보자고 말씀하시면서 코스피에서 2종목, 코스닥에서 1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. 수주 소식 잘 나오는지 계속해서 팔로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나우차이나는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였습니다.